봄비가 내리는 평범한 오후, 아파트 창문에 빗방울이 맺혀 흐르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된 지 불과 2달, 하지만 이미 시간이 훨씬 더 흐른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야블리튜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야블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엄마, 내 장난감 로봇 어디 있어? 아이가 방에서 뛰어나오며 소리쳤죠. 서랍 안에 넣어뒀잖아. 어제 정리했던 거 기억 안 나? 아, 맞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말해줬어. 다음 주부터 우리 집에 새로운 선생님이 온대. 그래, 가정부 선생님 말이구나. 이제 엄마가 좀 편해질까? 웃으며 말했지만 남편과 부모님의 권유로 가정부를 고용하기로 한 결정이 맞았는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점 체력이 달리는 나날 속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지쳐 있어? 가정부 1명 두면 훨씬 나을 거야. 어머니의 조언이 귓가에 맴돌았죠. 다음 주 월요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마리아입니다. 오늘부터 일하게 됐어요. 예상보다 훨씬 젊고 단정한 모습의 필리핀 여성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한국말도 제법 유창했고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죠. 아, 네. 들어오세요. 집이 좀 어수선해요. 아직 정리를 다 못했거든요. 걱정 마세요, 마담. 제가 다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마리아는 빠르게 집안을 둘러보더니 곧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아이에게도 친절하게 대했죠. 꼬마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민지. 너는? 나는 마리아야. 앞으로 민지랑 많이 놀아줄게. 아이는 금세 마리아와 친해졌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이질감이 느껴졌던 건 그때부터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녁에 남편 민수가 귀가했을 때 마리아는 저녁 식사 준비를 거의 끝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일하게 된 마리아예요. 남편은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마리아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의 대화 없이 샤워를 하러 들어갔죠. 식사 후 남편이 물었어요. 가정부는 어때? 첫날인데 괜찮아 보여. 응, 생각보다 일도 빠르고 아이와도 잘 지내는 것 같아. 부모님 말씀이 맞았나 봐. 괜찮아 보이네. 가정부 구하길 잘했어. 짧게 내뱉은 그의 말에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마리아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우리 가정에 적응해 갔어요. 마담, 오늘은 제가 특별한 필리핀 요리 해볼게요.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민지도 좋아할까? 물론이죠. 민지, 오늘 저녁 특별해. 덕분에 저는 오랜만에 여유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자 낯선 여성이 서 있었어요. 그 여성은 마리아를 보자마자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 돈 어떻게 할 거야? 한국말과 외국어가 섞인 고성이 들려왔어요.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고, 마리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재빨리 그 여성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죠. 잠시 후 돌아온 마리아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마담. 옛날에 같이 일하던 친구인데 돈 문제로 조금 다퉜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괜찮아요, 마리아. 힘든 일 있으면 말해요. 도울 수 있으면 도울게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던 저는 오히려 마리아를 위로했죠. 심지어 다음 달 월급을 조금 더 챙겨주기로 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마담. 마담은 천사 같아요.
하지만 그날 밤 이유 모를 불안감에 잠을 설쳤어요. 여보, 오늘 마리아 친구라는 사람이 왔었는데 뭔가 좀 이상했어. 어떻게 이상했는데? 그냥 뭔가 수상해. 직감이 그래.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외국인들끼리의 일이잖아.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치 먹구름이 서서히 다가오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우리 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지만 내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엄마, 나 마리아 누나랑 놀았어. 유치원에서 돌아온 민지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그래, 뭐하고 놀았어? 비밀이야. 마리아 누나가 아빠랑 하는 놀이래.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어떤 놀이인데? 모르겠어. 근데 방에서 아마이너스앗 이런 소리 내면서 놀았대. 민지는 천진난만하게 그 소리를 흉내내며 깔깔거렸지만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민지가 정확히 어디서 들은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어른들의 소리였어요. 민지야, 마리아 누나가 언제 그런 이야기 했어? 아까. 마리아 누나가 아빠랑 같이 있을 때 그런데.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을 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혹시 마리아랑 단둘이 있은 적 있어? 남편은 눈을 크게 뜨며 놀란 듯 했죠.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없잖아. 민지가 오늘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애가 하는 말을 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상상력이 풍부한 나이잖아. 남편의 말에 수긍했지만 왠지 모를 찝찝함은 떨쳐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집안일을 하던 중 마리아의 방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빨래를 정리하려고 서랍을 열었는데 거기서 남편의 넥타이 핀이 나왔어요. 작년 크리스마스에 제가 선물했던 것이었죠. 이게 왜 여기 있지? 더 찾아보니 남편이 해외 출장에서 사왔던 손수건도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리아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마담, 무슨 일 있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빨래 정리하려고. 제가 할게요. 마담은 쉬세요. 마리아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어요. 마치 나를 경계하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죠. 저녁 식사 시간, 남편은 또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요즘 들어 잦아진 야근과 회식에 의문이 들었지만 뭐라 말할 수는 없었어요. 마담, 오늘은 제가 일찍 자야 해요.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마리아도 외출 준비를 하는 걸 보니 이상했죠. 왜인지 모르게 남편의 회식과 마리아의 외출이 연결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용기를 내 남편의 휴대폰을 살펴봤어요. 메시지함에는 낯선 번호가 있었고 영어와 필리핀어가 섞인 문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 아내 집에 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남편의 출장과 야근은 더 잦아졌어요. 예전에도 바쁜 편이었지만 이제는 거의 매일 늦게 들어오곤 했죠. 여보, 요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아침 식사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큰 프로젝트가 들어와서 정신이 없어. 이번에 잘하면 승진도 가능할 것 같아. 그래, 축하해.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마. 걱정 마. 아, 그리고 다음 주에 지방 출장이 있어. 이틀 정도 집에 못 들어올 것 같아.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커져갔어요. 그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구분하기 힘들었죠. 마담, 필요한 거 있으세요? 마리아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그런데 마리아, 혹시 비자 문제는 해결됐어요? 요즘 출입국 사무소에서 단속이 심하다던데. 마리아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아직 재발급 중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마리아가 방을 나가자마자 친구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혹시 외국인 가정부 관련해서 들은 이야기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뭔가 이상해서. 사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불법 체류자로 여러 집을 돌아다니며 문제를 일으킨 필리핀 가정부 이야기가 있었어. 남편을 꼬드겨서 집안 물건을 훔치고 도망갔다던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동안의 수상한 정황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용기를 내어 마리아의 방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마리아가 장을 보러 나간 틈을 타서 방문을 열었어요. 침대 밑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죠.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남편이 주었던 제 생일 선물인 귀걸이와 함께 남편의 사진 그리고 여러 장의 영수증이 나왔어요. 이게 다 뭐지? 영수증을 자세히 보니 남편이 출장이라고 했던 날짜에 호텔에서 결제한 내역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호텔이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게 상자를 제자리에 넣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마담, 일찍 돌아왔어요. 마리아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죠. 응, 머리가 아파서. 마리아, 나 물어볼 게 있어요.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당신, 정말 합법적으로 한국에 있는 거예요? 비자는 진짜 있는 거고. 마리아의 얼굴이 굳었어요. 물론이죠. 왜 그런 질문을? 제 남편이랑 무슨 관계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리아는 눈을 내리깔며 말했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고용주일 뿐이에요. 그녀의 눈빛에서 진실을 읽을 수 없었지만 이제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 그리고 마리아의 정체.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더 이상 의심만으로는 살 수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남편이 이틀간의 출장을 떠난다던 그날,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민지 하루만 봐주실 수 있으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안 좋구나.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제발 오늘만 부탁드려요. 어머니께 아이를 맡기고 마리아에게는 친구와 약속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작은 녹음기도 가방에 넣었죠. 마담, 오늘은 몇 시에 돌아오세요?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아마 늦을 것 같아요. 걱정 말고 일찍 자요. 집을 나서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어요. 정말 내 의심이 맞다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몇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 8시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출장은 어때? 많이 힘들어? 응, 회의가 길어져서 이제 저녁 먹으러 가는 중이야. 그래, 몸 조심하고 밥 잘 챙겨 먹어. 전화를 끊고 난 뒤 손이 떨려왔어요. 분명 거짓말이었죠.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밤 10시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다 멈칫했죠. 소리가 날까봐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마리아의 방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죠. 그리고 낮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조심스럽게 마리아의 방 앞으로 다가갔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남편과 마리아가 함께 있었습니다. 둘 다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채로. 뭐 하는 거야? 문을 벌컥 열고 소리쳤어요.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저를 바라봤죠. 여보,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남편이 황급히 말했어요. 마리아는 별다른 말 없이 옷을 주워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 뻔뻔한 태도에 더욱 분노가 치밀었어요. 당장 짐 싸. 둘 다 내 집에서 나가. 여보, 제발 진정해. 이건 단순한 실수야. 한 번뿐이었어. 실수. 한 번.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짓을 해온 거야?
남편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양가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우리 집에 와주세요. 큰일이 생겼어요. 왜? 무슨 일이야? 민수가 가정부와 불륜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날 밤 저는 마리아의 방에서 발견한 증거들을 모두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제 물건들, 호텔 영수증, 그리고 둘의 메시지가 담긴 휴대폰까지. 이 모든 것이 제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었죠.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도착하자 집안은 아비규환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 믿지 않으려 했지만 제가 준비한 증거들을 보고는 말문이 막혔죠. 민수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마리아는 이미 짐을 챙겨 어디론가 사라진 상태였죠.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보게, 그렇게 쉽게 이혼을 말하면 어떡해? 민지는 어쩌고? 한 번의 실수로 가정을 깨뜨리려고. 어머니, 실수가 아니에요. 이건 지속적인 배신이었어요. 남편 방에서 찾은 호텔 영수증들, 그리고 메시지들. 모두 계획적이었다는 걸 보여줘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고 주저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아버님,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결정했어요. 그날 밤 민지는 친정 어머니와 함께 친정으로 가고 저는 집에 남아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가족인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언제부터였어? 얼마나 오래 이런 짓을 했어?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온 지 2주 후부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2주. 그렇게 짧은 시간에 무너질 만큼 우리 관계는 취약했던 걸까요? 그 여자. 뭐가 그렇게 좋았어? 그냥. 새로운 거였어. 너와는 다른. 그만. 더 듣고 싶지 않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더 이상의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로 향했어요. 마리아의 신분에 대해 신고하기 위해서였죠. 마리아 산토스라는 필리핀 여성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불법 체류자로 의심됩니다. 경찰관이 자료를 검색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여성, 이전에도 비슷한 신고가 여러 건 있었네요. 가정부로 일하면서 집안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라뇨? 불법 체류 외국인 조직과 연계된 의심이 있어요. 호텔 등에서의 불법 활동도. 말을 듣고 있자니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어요. 이건 계획적인 범죄였던 거죠. 경찰서를 나오면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마담, 저예요. 마리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당신. 뭐야, 지금. 경찰에 신고했죠?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에요. 내게 손 떼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필요하면 다시 돌아올 거고요. 협박하는 거야? 그냥 경고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마담.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단순한 가정사가 아닌 범죄와의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의 협박 전화 이후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최근 몇 년 사이 비슷한 사례가 많이 발생했어요. 불법 체류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죠.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는 건가요? 네, 실제로 여러 명의 여성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한 가정에 들어가 남편을 유혹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수법이었죠.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닌 계획된 범죄였던 거예요.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저는 3명의 다른 피해 여성들과 만났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 사례와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한 여성이 말했죠. 처음에는 정말 친절했죠. 하지만 2달 만에 남편과 불륜 관계가 됐고 결국 귀중품을 훔쳐 달아났어요. 저희 집에서는 로사라는 이름이었어요. 다른 여성이 덧붙였습니다. 같은 얼굴이네요. 사진 보니까 우리는 각자의 증거를 모아 경찰에 제출했어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도 신고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좀 만날 수 있을까? 할 말이 있어. 카페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죠. 수척해진 얼굴, 충혈된 눈. 마리아가 내 계좌에서 돈을 빼갔어. 내 신용카드로 쇼핑도 했고.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거야?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난 완전히 속았어. 그 여자에게. 난 2사람 모두에게 속았어. 잊지 마. 남편은 고개를 떨궜어요. 알아. 내가 모든 책임을 질게. 이혼 서류, 양육권.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리아가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출국하려던 중이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물건들도 상당수 발견됐고요. 조직적인 범죄망과 연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아와 대면하게 됐을 때 그녀는 여전히 뻔뻔한 표정이었어요. 잘 지내셨어요, 마담? 그녀가 비웃듯 말했죠. 당신 같은 사람이 또 다른 가정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싸울 거예요. 어떻게요? 당신 남편이 기꺼이 응한 거예요. 내가 강요한 게 아니라. 그건 당신의 계획적인 유혹 때문이었죠.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같은 경험을 했어요. 마리아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았죠.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조사실로 가야 합니다. 마리아를 데려가는 모습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한 단계는 끝났지만 앞으로 갈 길이 여전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마리아의 체포 이후 제 생활은 법정 출석과 조사로 가득 찼어요. 이혼 소송과 마리아의 형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었죠. 오늘 법정에서 그 사람 만나야 하나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남편이요? 오늘은 재산분할 심리가 있어요. 법정에 들어서자 남편은 이미 와 있었어요. 여위고 초췌해진 모습이었죠. 눈이 마주치자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부에 입장하겠습니다. 판사가 들어오고 심리가 시작됐어요. 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가정 내 자산을 제3자에게 유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혼인 파탄의 사유로 남편 측 변호사는 별다른 반박 없이 수긍했어요. 남편이 모든 책임을 인정한다는 뜻이었죠. 자녀 양육권에 대해 합의는 이루어졌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 양육권은 원고에게 주되 피고의 면접교섭권을 월 2번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심리가 끝나고 복도에서 남편과 마주쳤어요. 민지는 잘 지내?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많이 힘들어했지만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저는 더 이상 동요하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린 뒤였으니까요. 일주일 후 마리아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검사는 그녀를 불법 체류, 사기, 절도 등 여러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마리아 산토스는 조직적으로 한국 가정에 침투해 불법 행위를 했습니다. 피해자만 현재까지 5가구가 확인됐으며 마리아는 재판 내내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점점 초조해하는 모습이 보였죠. 피고인에게 묻겠습니다. 혐의를 인정합니까? 마리아가 통역을 통해 대답했어요. 일부만 인정합니다. 저는 단지 생존하기 위해. 거짓말 마. 갑자기 다른 피해자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우리 모두를 속였어. 재판장은 소란이 일자 정숙을 요청했어요. 결국 마리아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징역형 후 강제 출국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제 인생의 한 챕터가 끝나는 순간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지가 친정 어머니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래 걸렸어. 민지가 제 품에 안겼어요. 미안해, 조금 늦었지? 이제 다 끝났어. 우리 앞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민지의 순진한 눈빛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만큼은 상처 없는 미래를 만들어주겠다고요. 그날 밤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펜을 놓는 순간 묘한 해방감과 함께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이별은 언제나 아프지만 때로는 필요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민지와 저는 친정 근처 아파트로 이사해 새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죠.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민지가 그림을 자랑스럽게 들어 보였어요. 와, 정말 예쁘게 그렸네. 이건 우리 가족이야? 응. 엄마랑 나랑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가 빠진 그림이었지만 민지는 의외로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강하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재취업을 위해 준비하던 중 예전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복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간제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건 어떨까요? 정말요? 그럼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기분이었어요. 상처는 여전했지만 그 상처를 안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어느 날 출근길에 뉴스를 보게 됐어요. 필리핀 출신 불법 체류자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한국 가정에 가정부로 위장 취업한 뒤 귀중품을 훔치거나 불법 행위를 일삼아왔으며 그 뉴스를 보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변호사였습니다. 마리아 산토스가 미군 부대 근처에서 다시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불법으로 재입국한 것 같아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강제 출국됐잖아요. 국경 관리가 완벽하진 않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미 체포되어 다시 추방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가 다시 나타났다는 소식은 불안했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저녁 민수에게서도 문자가 왔어요. 마리아 소식 들었어? 조심해. 혹시 연락 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 간단히 알았어라고 답장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수와는 민지 문제로만 연락하는 사이가 됐지만 아직 그가 걱정해주는 마음은 있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다시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마리아가 미군 관계자와 문제를 일으켜 즉시 추방됐습니다. 이번엔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입국이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한시름 놓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 난 것 같았습니다. 봄이 다시 왔고 벚꽃이 만발한 공원에서 민지와 산책을 했어요. 엄마, 여기 꽃이 너무 예뻐.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예쁘네. 우리 민지처럼. 아이를 안아들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그 속에서도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상처가 아물면서 더 강해진 나를 느낄 수 있었죠. 엄마, 행복해? 문득 민지가 물었어요. 잠시 생각하다 미소 지었습니다. 응, 행복해. 민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저는 드디어 새로운 삶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듣고 생각나는 댓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야블리의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는 야블리 튜브가 되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야블리 튜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